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CMP 장비와 CMP 공정 특성, 그리고 CMP 공정 제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MP 장비부터 좀 보고 시작할게요. CMP 장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3차원은 이렇게 생기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기고. 네, 슬러리 일단 여기 연마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안 그렸는데 여기 웨이퍼를 헤드에 부착을 시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서 이 검은색이 웨이퍼예요. 그리고 방향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웨이퍼랑 패드랑 비슷한 속도, 상대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도를 좀 다르게 해서 돌리고 여기를 플래튼이라고 하고 진동이 균일도에 좀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마 패드, 여기 좀 이쪽이 웨이퍼랑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수리해 줘야겠죠. 연마 패드는 이 마찰에 의해서 깎여나간 여기를 다시 수리해 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를 연마 패드라고 하고요. 연마 헤드는 웨이퍼를 잡고 눌러주고요. 얘는 특징이 좀 존별 압력을 따로 제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슬러리 분사기. CMP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케미칼 메카니컬이라고 했죠. 케미칼 슬러리를 분사해주는 게 이 슬러리 분사기. 그리고 이 패드 컨디셔너는 이 연마 패드를 다시 거의 원상복귀 시키는, 원상복귀라기보다는 거칠기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서 이 웨이퍼를 다시 깎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패드 컨디셔너라고 합니다. 네. 연마 패드. 얘가 연마 패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방향이 이건데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네. 연마 패드. 연마 패드는 어떻게 생겼냐? 연마 패드는 사실 이게 연마 패드고 이게 이 웨이퍼랑 닿아서 이 웨이퍼를 깎는 건데 여기를 다 부착해서 접촉해서 깎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겨 있냐면 폴리우레탄에 패드가 있고 그 밑에 접착을 층이 있고 그 밑에 쿠션 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실제로 회전하는 플래튼이 있습니다. 이 연마층은 촘촘히 구멍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눌려요. 왜 잘 눌려야 되냐면은 잘 눌려야 이게 조금씩 깎아낼 수 있으니까 잘 눌리고, 그리고 여기에 슬러리도 흡수도 잘 하고. 네. 2층 구조고 기공이 있어서 슬러리를 담아두고 홈이 있어서 이 홈으로 파티클이 생긴 슬러리나 열을 빼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명은 이 연마와 컨디셔닝으로 계속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두께를 지속적으로, 두께 측정기도 분명 있을 거예요. 두께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한계점에 다다르면 전기 PM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마 패드가 딱딱하면 얻는 것이 있고 부드러우면 얻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딱딱한 패드는 평탄도는 우수하나 균일도는 불리합니다. 딱딱하니까 한 번에 뜯어내는 게 많겠죠. 그래서 제거율이 높다. 그래서 스크래치 결함이 많다. 단싱 에로즈는 억제가 된다. 왜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고무다 보니까 푹 들어가가지고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패드는
STI, ILD 산화막 등 평탄화가 최우선인 공정에서 쓰고요. 좀 무른 패드는 구리 배선, 로케이 게이트, 버핑 등 저손상이 매우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리는 실리콘이랑 확산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리콘이랑 만나면은 그냥 바로 실리콘 이렇게 뚫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구리가 실리콘으로 좀 번지지 않게 파티클이 많이 나오지 않게 무른 패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드 경도 조절이랑 거칠기는 뭐로 조절하냐? 가교도, 경화제 비율을 높이면 좀 딱딱한 고무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공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푹신푹신하겠죠. 그리고 적층 구조도 여기에 더 부드러운 거 넣으면 넣을수록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온도 높이면 고무 부드러워지잖아요. 온도도 있고 거칠기는 네, 그렇습니다. 이 5개가 있다. 그리고 패드 컨디셔닝은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컨디셔닝은 패드를 매번 새 것처럼 되살린다. 되살리는 게 아니라 깎아서 다시 쓸릴 수 있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디셔닝은 다이아몬드 디스크로 패드 표면을 아주 얇게 깎아내는 작업이다. 연마가 이 패드가 웨이퍼 표면을 깎다 보면은 뭔가 부드러운 것도 없어지고 표면의 거칠기도 훨씬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배우자 RR이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디스크도 소모품이다. 다이아몬드가 묻어지면 컨디셔닝이 안 먹고 떨어진 그릿은 그대로 대형 스크래치가 된다. 그래서 전기 PM이 많이 요구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있고 사이사이에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딱 봐도 생산성이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인스티를 많이 쓰곤 합니다. 네, 이제 연마 헤드를 살펴볼게요. 연마 헤드는 뭐냐? 이 친구가 연마 헤드거든요. 이 친구가 연마 헤드고 이 밑에 있는 게 웨이퍼. 이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연마 헤드. 웨이퍼를 잡아줘서 돌리는 역할을 연마 헤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 접촉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접촉식으로 하면은 왜냐면은 여기에 무리를 줄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가지고 또 깎일 거 아니에요. 또 단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별로 공기를 흡수해서 조절을 하는데 보통 여기 Z3 쪽을 많은 힘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가장자리가 엣지존의 가장자리가 이쪽이 압력을 제일 많이 먹어요. 원래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내려온다 치면은 이쪽의 응력이 훨씬 많이 먹는 걸 이거는 물리적인 거여가지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쪽이 많이 먹습니다. 그냥 내려놓기만 해도. 그래서 가장자리가 분명 많은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스를 공급을 해서 이쪽을 훨씬 더 세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엣지존의 압력을 좀 줄이면 이쪽이 평평해지는 걸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슬러리 분사기를 볼게요. 이 친구가 슬러리 분사기입니다. 네, 이 슬러리는 CMP의 공정 특성, 곧 있으면 공정 특성도 배울 건데 리무벌 레이트, 선택비, 평탄도, 균일도를 모두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슬러리를 균일하게 네, 제때 제 위치에 일정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슬러리 조성은 전에 학습했기 때문에 이 연마제는 SiO2, 케미컬 용매는 KOH, 그쵸? 여름, 연기성, 확증가되는 H2O나 뭐 다른 거. 네. 그래서 장비 엔지니어 관점으로 볼 때 이거는 물리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기 PM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재 선정이라든지 사람이 투입이 좀 덜 되는 무인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CMP 공정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CMP 공정 특성을 배우기 전에 우선 리무발 레이트가 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발 레이트가 뭐냐? R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KP 곱하기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프레스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프레스톤 방정식이 리무발 레이트예요. 그래서 리무발 레이트가 높다 하면은 많이 깎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무발 레이트가 높으면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리무발 레이트는 높거나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균일한 게 중요합니다. 균일한 게. 네, 그래서 프레스톤 방정식을 좀 살펴보면 KP 곱하기 P 곱하기 델타 V인데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많이 접촉압이 심해지니까 시간 대비 많이 깎이겠죠. 그리고 KP는 프레스톤 계수인데 여기는 뭐 슬러리, 뭐 입자, 패드 경도, 겨치기, 온도, 막질이 있습니다.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마찰이 높아지면 거칠기, 그리고 슬러리 입자가 훨씬 크거나 농도가 높으면 KP는 증가하겠죠. 얘는 압력, 그리고 델타 V. 얘 델타 V가 뭐냐면 이 친구 속도랑 이 친구 속도의 차이를 델타 V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깎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리무벌 레이트가는 균일한 게 최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무벌 레이트 말고도 이제 균일도, 그러니까 웨이퍼 어디에서나 다 균일하게 깎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아까 장비 보여드렸지만 압력 분포를 조금 사이를 줘서 가장자리가 훨씬 더 많이 눌린다 했죠. 가장자리 압력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속도랑 이 친구의 속도, 이 상대 속도가 계속 균일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 회전 속도 그리고 힘과 압력 분포,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마 선택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라막이 스토퍼가 되는 이유, 지라막은 연마 선택비, 그러니까 사나막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지라막은 깎으면 안 되죠. 지라막을 안 깎으면 안 깎을수록 선택비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라막인가? 지라막은 염기성 슬러리와 반응성이 낮다. 그래서 셀렉티비티는 지라막이 매우 좋다. 네, 그리고 CMP 불량이 같은 경우는 다이신과 에리스틴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풀리 우레탄이어가지고 푹 파인다고 했죠.
또 CMP 분량에서 스크래치, 파티클, 리바웃 이 세 개 때문에 세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염물질이에요. 스크래치는 컨디셔너에서 떨어진 파티클이고, 슬러리 파티클은 슬러리에서 떨어진 거, 리바웃은 웨이퍼에서 떨어진 거의 파티클입니다. 그러니까 슬러리, 다이아몬드, 컨디셔너, 웨이퍼 이 세 개에서 떨어진 파티클이고, 이 파티클이 있으면 웨이퍼 엄청 약한 거 알죠? 깎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CMP는 다른 공정과 별도로 베이로 격리하고 연마 직후 포스트 CMP 클린을 반드시 붙인다. 클린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MP는 슬러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팹에서 유일하게 일부러 오염물질을 웨이퍼에 붓는 공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구리 다마신을 CMP를 하게 되면 구리는 실리콘의 최악의 오염물이기 때문에 CMP를 하기 전 후는 클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MP 공정은 어떻게 제어하냐? CMP 공정은 조금 다른 공정이랑 다릅니다. 다른 공정은 시간 얼마만큼, 온도 얼마만큼 이렇게 시간에 따른 뭐 플럭스라든지 시간에 따른 화학 농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친구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계열 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겟 두께가 중요해요. 그래서 애초에 얇게 들어온 거면 여기가 타겟 두께라고 하면, 얇게 들어오면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 두껍게 들어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국 타겟 두께에 도달했냐가 중요하지, 뭐 얼마나 몇 분을 돌렸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웨이퍼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비전이나 두께 측정기로 공초점 센서로 두께를 잰 다음에 깎고 또 두께를 보고 깎고 두께를 보고 깎고 두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몇 분 동안 얼마나 몇 바퀴를 돌리면 된다 이런 걸로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공정은 몇 도, 몇 초 이렇게 조건을 고정하지만 CMP는 다릅니다. 그래서 종말점 감지를 어떻게 하냐? 네, 텅스텐 연마하다가 저연막 노출되면은 모터 전류가,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려는 힘이 훨씬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늘어나는 시점을 인지를 해서 이때 멈추면 되는구나, 모터에 신호를 받아서 피드백을 넘기는 방법이 있고, 이 패드가 플래튼 창이 있어서 산화막을 깎다가 지라막이 나오면 반사되는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반사되는 수준이 다르면 또 피드백으로 또 멈춘다든지, 아니면은 이 배출 슬러리를 추출을 해서 농도라든지 그걸 확인해서 이 정도 되면은 다 깎아내린 거다 해서 화학적으로 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것을 마지막으로 CMP 일정을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클린으로 남았는데, 사실 CMP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CMP를 한 물질을 어떻게 클린을 잘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다음에는 클린 공정을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